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얘기했잖아요. 신용도가 높은 사람한테는 금리를 올리고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금리를 좀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그 노조의 고용 세습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또 동시에 지적했던 게 이거란 말이죠.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저께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다는. 그 문제는 지금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디까지 이걸 연구를 하고 보고받고 고민을 한 끝에 그런 발언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본주의 시장민주주의에서 시장경제주의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금융제도 중에 하나가 차등금리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이 높은 사람한테는 싼 이자를 그다음에 신용이 불량한 사람한테는 높은 이자를 그게 은행의 어떤 그 토대를 이룬 근간 뼈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프라이미 레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최우량 그 신용자에게는 이제 그만큼의 우대 금리를 주는 거 프라이미 레이트. 다 있는 이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발언을 했어요. 그렇죠. 야, 그냥 신용 높은 사람한테도 이자 좀 더 받아. 그리고 신용이 불량한 사람이 어떻게 15.9%를 내고 살 수가 있겠어. 여기는 좀 이자를 깎아줘. 자, 거기에서 빚어지는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뒷감당은 누가 할 거예요? 그 굉장히 좋은 말인데 신용이 왜 낮아진 겁니까? 신용이 왜 높아진 겁니까? 아니 신용을 빚을 잘 갚고 이자 잘 갚고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잘했으니까 신용도가 높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안 했으니까 신용이 낮아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남의 돈 떼먹으니까 신용 낮아진 거 아니에요? 반대의 개념으로 지금 이자를 낮추고 높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냥 신용 우대를 받아온 사람들이 마치 불법 혜택이라도 받고 있는 것처럼 맞아요. 그렇게 비치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정직하게 벌어서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그리고 자기 신용관리를 유지를 해서 은행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그래서 좀 싼 이자로 돈을 빌려 쓸 수 있다. 이게 우리 시장 경제의 어떤 근본 중에 하나인데 근본이죠. 근간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훼손하는 듯한 발언을 대통령이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야 100점 맞았다고 1등급 하는 거는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 맨날 100점 맞는 애들은 점수 좀 깎아서 50점 맞는 애들한테 점수 기부를 좀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라는 생각이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100점 맞는 애는 앞으로 85점으로 하고 50점 맞은 애는 75점으로 아니, 그러니까 해서 전교 1등이 꼴찌들한테 점수 좀 나눠줍시다 뭐 이런 개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개념인 거죠. 네. 제가 느끼는 이 우리 국민들의 변화는 과거 같으면 이런 얘기를 누가 하면 이 정의 공정 코스프레 이런 발언을 하면 저는 공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저희 세대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우리 사회의 성숙이고 우리 사회의 자본주의의 성숙이라고 보는데 우리 2030 젊은 세대들은 이런 그 시장의 원리, 공정한 경쟁 이런 거가 이제 체화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이런 반응이 더 많고 저는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우리 사회가. 이제 더 이상 이런 얘기들이 이 86세대 꼰대들이 하는 이런 얘기들이 먹히지 않게 됐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이게 마지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때라고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발언을 한 그 계기도 사실은 문제예요. 뭐냐면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불법 사금융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15.9%의 이자를 내고 있는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뭐 불법 추심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어디서 그냥 급전 쓰다가 갑자기 조폭 조직한테 걸려 들어가지고 그 1년에 뭐 10만 원 몇천 % 이자 물고 뭐 이래가지고 신체 포기 각서. 신체 포기가 이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따로도 돈을 빌려주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왜 이 얘기가 튀어나옵니까? 그 얘기를 하려면은 야 전국적으로 이렇게 불법적으로 서민들 피 빼먹는 놈들 다 일망타진해 이런 지시를 내렸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성남에서 롤링 주빌리 운동이라고 맞습니다. 악성 채권을 성남시에서 매입해서 소각을 시키는 그런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 예산 아마 추경에서도 그게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그 어떤 예고는 이 사업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도 롤링 주빌리 활동할 때 그 백모비서라든지 그 주변 사람들이 채권 출신 업체 출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 이거 이재명 대통령 자기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하는 행동 아니냐라고 제가 의혹을 제기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혹을 제기하자마자 그 당사자인 백모 씨한테 제가 직접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막 글 내려달라 막 이런 얘기까지 협박도 받았었어요. 네. 기억 안 난다. 그런 일환이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고신용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 은행권에서 보장되어 있는 그 행동들을 잘했으니까 신용이 높아지는 건데 저신용자한테 이렇게 뭔가 이자를 더 낮춘다라는 것은 표로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또 이렇게 악성 채권 국가에서 이렇게 소득을 채권을 사들여 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표도 벌고 이런 어떤 사업 행위를 좀 벌이려고 하는 이런 일환으로 좀 이해를 해보면 가능한 일로 저희가 이해가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인도의 그라민 뱅크라고 있었잖아요. 그라민 국민들을 뱅크. 그거 때문에 이제 전 세계 이제 좌파 진영에서 정말 급빈자들은 언제까지 빚에 시달려야 하나 이런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그거랑 지금 말하는 이를테면 신용 체계를 뒤흔드는 거랑은 저는 전혀 다른 거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 주빌리 은행 뭐 이런 것처럼 해서 자꾸 그런 종류의 금융기관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는 시도들이 지금 일어나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워딩을 네. 보면은 야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냐 이런 얘기를 꼭 해요. 이 맞아요. 자리에서 연간 수익 몇 조 원에 이르는 소득을 맞습니다. 거는데 그거 다 어디다 쓰냐. 네. 불쌍한 사람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매우 포퓰리스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진영 임명해서 대중문화에 간섭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금융이야말로 정말로 자본주의 체계에서 국가는 최소한의 간섭을 하고 시장이 알아서 작동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이 금리까지도 이걸 인위적으로 건드리겠다. 포퓰리즘적 시각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정의의 저는 같은 사도 맥락이라고 봐요. 코스프레라고 봅니다. 네. 그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중도 실용 그 대통령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정청래 대표한테 뒤통수 맞고 뭐 이런 이미지로 이제 자꾸 그 만들려고 인식이 되고 있는데 네. 아 조심해야 되겠다. 네, 맞습니다. 이재명의 그 지금까지 해왔던 일,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에 있었던 일, 그가 받고 있는 그 범죄 혐의들 이런 것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 좀 잊어버리고 좀 희석되고 이런 경향도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악성 채권 소각이라는 게 말이 악성 채권 소각이지 그냥 국가가 대신해서 빚 갚아준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빚을 안 갚아도 된다라는 탕감해 주는 말이 거죠, 되는 그냥. 거고 네. 그 조례를 제정했었던 게 김용 부원장이었었고 아.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말을 하는 그 저희를 우리가 항상 의심하고 경계해야 된다. 요건 역시. 정말 성남에서의 네. 이재명 시장의 흔적을 아는 네. 또 성남의 장동건만이 또 해낼 수 있는 부적이다. 또 이렇게 아니 또. 증언을 듣는 느낌이야. 네, 그냥 맞아요. 말씀을 하실 때마다. 네. 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예. 저는 하여튼 요 뒷단에 뭔가 거대한 그림이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없었어요. 금리 신용이 높은 사람한테 금리를 조금 더 올리고 낮은 사람한테 깎아주고 여기서 뭔가 할 수 있지 않냐. 이게 아주 전형적인 부자와 신용이 높은 사람을 동일시하고 그들을 죄악시하는 이런 발상부터 시작해서 결국 뭘 노리고 있는 아닌 말로 건가. 고신용자도 금리도 낮지도 않아요. 사람들도 그건 그러네요. 네, 꽤 높습니다. 지금 맞아요. 뭐 5% 그러네요. 6% 뭐 그러네요. 부동산 담보를 해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자, 이게 지금 요 빚 문제 요걸로 근데 정말 젊은 층들이 아주 난리가 나. 난리가 왜냐하면 요즘 났어요. 젊은 층들이 정말 빚 많이 내잖아요. 맞아요. 네. 그죠? 생활자금 대출까지도 많이 받고 있는데 뭔 소리야? 나 지금 꼬박꼬박 갚아왔는데 나 지금 바보 되는 거니? 그렇지. 막 이런 생각을 네. 이제 갖고 있다. 이거 소급 적용하자고 또 반드시 얘기 나오지 않겠어요? 맞아요. 예. 빚 문제는 진짜 애매한 건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 건드린 거 아닌가. 요즘 그 2030 혹은 40까지의 경제 개념 말씀하신 대로 바로 반발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030의 생각은 이겁니다. 내가 가령 대출 이자를 많이 내고 있다, 적게 내고 있다 이거에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내가 거기에 조건에 해당되면 나의 신용 정도가 가령 7%의 이자를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내겠다. 네. 그러나 이게 공정하게 적용되는지 투명하게 적용되는지를 나한테 보여달라. 네. 근데 어느 날 대통령 말 한마디로 이게 확 바뀐다? 그럼 당연히 불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자, 우리 또 성남의 장동건 얘기했더니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약간 반건조 장동건 같아요. 반건조 장동건은 뭐죠 지금 이게? 원래
반건조가 네. 오징어를 얘기할 때 그 반건조 오징어 그러잖아요. 아 그런 거예요. 마르다만. 어감이 좀 그렇지만 멋있으세요 이기인 총장님이라고 또 올라왔습니다. 쟁하고 애들